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좋은 유산균을 먹이면 장내에 잘 정착해서 살아가게 될까요? 유산균을 먹고 설사를 하면은요, 계속 먹이면 적응을 할까요? 유산균은 식후에 먹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까요? 그럼 장이 약한 내 고양이에게 맞는 제품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자,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지만 또 종종 잘못 알고 계시는 유산균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오늘 한번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또 고양이의 장내에는요, 엄청난 수의 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백 종의 균주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며 존재하고 있게 되는데요. 어떤 것은 장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 형태로, 또 어떤 것은 장 건강을 해치는 유해균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각각의 고양이마다 이 균주들의 종류들과 비율과 그 수는 다르며, 이는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 받게 되고요, 또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일부는 받게 되고, 또 먹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성장하며 나름의 장내 생태계를 구성해 조화롭게 또 건강하게 장의 면역 체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시중에는 많은 고양이용 유산균들이요, 상품화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또 마케팅적으로 잘못된 정보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못 알고 계실지도 모를 유산균에 대한 여러 가지 팩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좋은 유산균을 먹이면 장내에 잘 정착해서 살아가게 될까요? 자, 거짓입니다. 우리가 먹인 유산균은요, 그 균주의 종류와 상관이 전혀 없이요, 2주 이내 모두 죽거나 대변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즉, 정착은 못합니다. 유산균은요, 우리 장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상세균총이 아닙니다. 그저 나그네처럼 일부가 도착해서 몇 시간 혹은 길어야 2주 남짓의 시간 동안요, 장내 유익균의 수를 증대시키고 또 유해균을 억제하는 이런 좋은 일을 하다가 죽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나 대변을 통해서 전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어떤 유산균도요, 정착해서 수가 한없이 불어나게 되는 이러한 유산균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러면은요, 유산균이 장에 상주하는 균도 아닌데 굳이 먹일 필요가 있는가? 네, 물론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되고 여러분이 먹이시는 거죠. 대부분 건강한 장 상태를 가지고 충분한 수의 유익균이 있으며 조화롭게 장에서 유해균과 생태계를 이루며 잘 지내고 있는 상태라면, 즉 여러분의 고양이가 장이 이미 건강한 상태라면요, 굳이 유산균을 먹일 필요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만약 장의 상태가 안 좋은 상태, 즉 장내 정상 세균총의 수가 적고요, 또 유해균의 수가 많으며 이들의 균형이 무너져서 결과적으로 장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면은요, 유산균은 아주 적으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나그네처럼요, 짧게 장에 머물며 유해균의 수를 줄이고요, 또 유익균의 영양이 되는 젖산을 만들어내며 종국에는요, 죽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생태계를 건강하게 구축하는 데 아주 약간의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요, 그러면은요, 건강한 고양이도 유산균을 먹이면 결국은 무조건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도 하는데요, 틀렸습니다. 사실 건강한 장을 가진 고양이에게는요,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미 너무너무 충분한 수의 유익균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유익균들이 효과적으로 유해균을 억제하고 있는 아주 조화롭게 장내 세균들의 균형을 잘 이뤄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양의 유산균을 넣어봐야 별다른 이로운 효과를 발휘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냥 해운대 백사장 해변에요, 그냥 금빛 나는 보라카의 해변모래를 몇 쌈 넣은 정도, 이런 정도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아니면 혹시라도 뭐 건강해 보여도 뭐 아슬아슬하게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면은요, 유산균의 종류에 따라서 내 고양이의 장내 다른 미생물들과의 어떤 이 유산균의 상성이 좋아서 고양이의 장 건강에 좋을 수도 있게 되고요, 혹시라도 이런 경우 상성이 안 좋을 경우는요, 오히려 균형을 깨트려 버려서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생기는 등의 안 좋은 효과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요, 유산균을 먹고 설사를 하면은요, 적응을 위한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계속 먹이면 적응을 할까요? 안 합니다. 거짓입니다. 정확히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굳이 장내 세균들의 균형을 깨가면서까지 유산균을 계속 먹여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산균을 먹이고 설사를 한다면은요, 바로 복용을 중단하시고 안 먹이시거나 버리고 다른 유산균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것은 마치요, 인도에 우리가 여행을 가서 그 나라 물을 마시게 되면은요, 당연히 심한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 나라 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단세포 생물들을 우리 장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것을 굳이 적응을 해보겠다고 계속해서 그 물을 마시는 행위는요, 건강을 해치는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요, 그냥 생수를 사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섯 번째로요, 냉장 보관 혹은 유통하는 유산균이 더 좋은 유산균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마케팅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좋은 유산균들은요, 대부분 라이센스를 가진 듀퐁사와
회사와 같은 굉장히 큰 초거대 기업의 원료 회사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만들게 됩니다. 대부분 좋은 유산균들이 이미 라이센스가 다 있거든요. 이 원료 회사들은요, 냉장 유통이나 콜드체인과 상관없이 유통 기한 동안 유산균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아주 특수한 몇몇 유산균주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상품화된 유산균들은요, 냉장 유통이나 콜드체인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케팅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요, 냉장 유통이 필요할 정도의 예민한 유산균이라면요, 조금만 환경이 변해도 생존율이 뚝 떨어지는 약한 균주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먹어봐야 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유산균은 식후에 먹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까요? 역시 거짓입니다. 근래 연구 결과들은요, 유산균은 식전, 공복 상태에 먹는 것이 더 많은 장내 생존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유산균은 위산에 약해서 식후에 음식에 의해서 위산이 중화되었을 때 먹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유산균들은요, 산에는 비교적 강하나 장으로 넘어가 강알칼리의 담즙산을 만나게 되면요, 대부분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즉, 음식을 먹은 후에는요, 담즙 분비가 많아져서 장에서 유산균이 더 많이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래의 모든 연구 결과들은요, 유산균은 식전에 공복에 먹이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일곱 번째로요, 보장균 수가 많은 것은 무조건 좋을까요?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왕이면 많은 것이 좋으나 얼마가 살아서 도착하는가와 또 어떤 유산균이 들어가 있어서 내 고양이의 장내 정상세균들과 상성이 좋은가, 또 내 고양이의 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유해균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이런 종류의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가 등의 그런 상성이 훨씬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덟 번째로요, 그럼 장이 약한 내 고양이에게 맞는 제품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것은요, 사실 먹여가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양이마다 장내 세균들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은 먹이면서 브리스톨 스케일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유일하고 또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유산균이 도움이 된다면은요, 정장작용을 하여 장의 건강 상태가 개선이 되고요, 또 이로 인해서 변이 좋아지게 됩니다. 설사도 변비도 없는 브리스톨 스케일상에 4에서 5 정도 되는 건강한 대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먹어보면서 변이 무르지도 또 변비도 아닌 건강한 변을 보게 하는 그런 유산균을 찾아보시는 걸 좋습니다. 물론 현재 건강한 대변을 보고 있다면요, 굳이 유산균을 먹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아홉 번째로 프리바이오틱스는 무엇일까요?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은 유산균을 말하는 거죠. 그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요, 장내 유익균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나 올리고당 등을 총칭합니다. 제품화된 프리바이오틱스들은요, 주로 올리고당과 같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그런 성분으로요, 장내 유익균을 더 튼튼하게 하고요, 그 수를 불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요, 신바이오틱스라고 해서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과 그 먹이가 되는 것들을 합한 것을 한 제품화해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같이 먹는 것도 이론상은 좋지만 사실 장내 미생물청에 도움이 될 정도의 어떤 프리바이오틱스의 양은 절대 아니고 굉장히 미미한 양만 들어있게 됩니다. 그저 좋은 사료를 먹이는 것이 아마도 프리바이오틱스의 보충 측면에서는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좋은 사료에는요, 이런 프리바이오틱스의 성분들이 정말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열 번째로요, 요즘 유행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무엇일까요? 포스트바이오틱스, 즉 살아있는 유산균이 아닌 죽은 유산균과 그 대사 산물들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은요, 장내에서 젖산과 같은 대사 산물을 만들며 유익균에 도움이 되고요, 또 유해균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요,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유익균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유산균이 아닌 죽은 유산균과 그 죽은 유산균들의 대사 산물들을 모아놓고 상품화한 제품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청국장이나 된장국 혹은 묵은지 같은 것에 많이 들어있는 이런 죽은 유산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먹어도 우리 장 건강에 좋거든요. 유산균 자체도 사실은 대체로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지만은요, 이것은 살아있는 균주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며 보관이 편하고 먹어서 부작용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효과는요, 역시 건강한 고양이에서는 아무런 효과는 당연히 없습니다. 11번째로요, 간혹가다 항생제를 먹은 후 설사를 한다면요, 유산균을 먹으면 이때는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항생제의 사용은요, 장내 유익균에게도 또 유해균에게도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들의 균형이 깨지고요, 충분히 튼튼한 장내 정상세균총을 가지지 못한 경우라면은요,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유산균을 먹이면은요,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되어야 하겠지만은요, 반대의 결과도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논문상으로도요, 오히려 역효과가 생긴다는 논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건강한 장을 가진 아이라면은요,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스스로 다시 장내 세균총들이 증식을 하여 조화롭게 균형을 찾아가는 이 과정을 기다리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유산균을 계속 먹여서
스스로 조화롭게 균형을 찾아가는 이 과정을 굳이 방해하지 않을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자, 어떤가요? 유산균에 관한 여러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유산균은요, 장이 약한, 또 유산균이 필요한 아이가 정말 필요하고 상성이 잘 맞는 그런 유산균을 찾아서 먹인다면은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요, 별다른 효과를 보기가 힘들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을 혹 먹이실 거라면은요, 좋은 유산균을 먹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좋은 유산균주는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싸고 좋은 건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